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다음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묻기를 사람들이 모두 나한테 명당을 어떤 그 집인가 보죠. 명당을 부시라고 말하는데 이거 부셔야 됩니까? 그만둬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명당은 어떤 여기서는 조시가 되되 명당은 태산의 명당이니 태산에 있는 명당이니 주나라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자, 주나라 천자가 동쪽으로 제후의 그 처소를 그러니까 동쪽으로 순수하던 때에 제후들을 그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쭉 읽어보면 이 같은 것들은 사실적인 나열이니까 주나라 천자가 동쪽으로, 왜 동쪽이면 제나라는 주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동쪽으로 순수할 때에 저우들한테 와서 인사하게 하던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한나라 때에도 이 유지가 궁궐터 이렇게 보면 되죠. 그 궁궐터가 오히려 남아 있었다. 사람이 백성들이 그것을 훼손하고자 부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대체로 천자가 다시 순수하지 않으므로 제후들이 또한 마땅히 거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왕이 묻기를 마땅히 이것을 훼손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두어도 되겠는가 이런 거죠.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맹자가 대하 가르기인데 무릇 명당은 왕자야 거처하는 그와 같은 집이다. 왕이 그러니까 선왕이죠. 당신이 만일의 경우 왕도의 올바른 정치를 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소리죠. 욕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으로 받는 거죠. 가정법이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면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명당은 왕자가 거처함으로써 정령을 내는 곳이다. 능히 왕정을 행할 것 같으면 또한 가히 누구든지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훼손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왕이 가로되 그러면 왕도의 정치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등 문여이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대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문왕이 기땅을 다스릴 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기라는 땅에서 이제 발원한 거예요. 조그마한 그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문왕이 기 땅을 다스릴 때 박가는 사람은 구의 일을 가지며 그 구의 일을 세금으로 낸다 이 소리예요. 9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 벼슬 사는 사람은 대대로 그 녹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세습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중국 그 고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기에 예를 들어서 수나라 때 과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여러분 인물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문벌 위주로 한번 그 벼슬을 사는 그 집안 대대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 나쁜 점은 뭐냐면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수나라 때 과거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문벌 위주로 해서 가문 위주로 해서 귀족이 한 번 귀족이면 영원한 귀족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예, 대대로 녹을 계승하고 관시라고 하는 거는 예, 뭐 요즘에 말하면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 아니면은 관문이나 예, 관문이나 예를 들어서 성문 근처라든가 시장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장 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예, 이게 모일시잖아요. 인간은 태고적부터 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참 재밌는 거죠. 이 시라고 하는 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예,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주역에도 예, 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연원이 오래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람이 모여서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한다든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말이다. 자, 정확하게 이게 저도 뭔지를 모르겠는데 예, 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혹시 타국에서 와서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 간첩이 아니라면은 그냥 예, 소위 말해서 그 물품세 같은 경우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물품에 관해서 장사를 마음 편안하게 한다는 거. 이상한 짓, 간첩 행위와 같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예. 세금을 별도로 예. 물품세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탱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 물고기 잡는 곳이죠. 이렇게 그 넓은 어떤 호수라든가 이런 걸 말해서 거기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거죠. 금지함이 없고 예. 죄인들을 예. 그 노로 만들지 아니하며 노라는 건 저 뒤에 나오니까 예. 포로라든가 어떤 그런 그 비천한 그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나니 늙어서 마누라가 없는 것을 환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도 그런 말 쓰죠. 예. 늙어서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호레비죠. 호레비. 요거는 이제 과부.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독이라 그래요. 예. 또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것을 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환과 고독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예. 이 네 가지는 천하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국민이라는 걸 그냥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게 뭐냐? 누구한테 자기의 처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문왕이 발정신에 있어서 그 인을 그 인정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죠. 먼저 반드시 이 네 사람을 먼저 했다. 시에 이르기를 가의 부인 이연이와 애차 경독이라 하더이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가라고 하는 건 그냥 가짜하고 똑같아요. 예. 부유한 사람은 그래도 좋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예, 어려운 상황에서 다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이 외로운 고독한 사람들은 불쌍하구나 이런 시가예요. 예, 아주 소박하죠. 가의 부인 이언이와 애차 경독이라 하니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항상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 네 사람 부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환과 고독, 예. 고독 이 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예. 이 사람들은 천하에 가장 예, 외롭고 어디 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런 소리죠. 예. 기는 주나라의 옛 나라다. 구일은 정전의 법이다. 예, 정전법 우리가 들어봤죠, 여러분? 예. 방 1, 2가 1정이니 그 전 900묘다. 그
중화의 정자. 자, 이렇게 가운데에 정자를 긋는다.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으로 나눠지잖아요. 구획으로 계획이 경계가 아홉 구역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그 일구 가운데에 것이 모두 다시 백묘가 돼서 중간에 이 백묘는 공전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가 공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전. 예. 네, 공전.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전이 되는 거죠. 예, 사전. 예. 그러면은 8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부 다 땅을 이렇게 받으면은, 토지를 받으면은 공동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이것은 세금으로 내고 각자 자기 것은 이익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이 정전법이라는 게. 그래서 바깥에 800묘는 사전이 돼서 팔가가 각각 사전 100묘씩 받아가지고 똑같이 공전을 경작한다 이 소리죠. 이것이 그 9등분의 세금은 하나를 낸다. 세록자는 선왕지세에 벼슬을 하던 처음에 벼슬하던 자손들이, 이 벼슬하는 사람 누구죠? 국가의 개국공신과 같은 거죠. 예, 개국공신과 같은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은 그 자손들은 계속 물려받아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권력을 이런 자기 권력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역적죄로 죽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죠? 자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던 거를 그대로 물려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이제 커요. 후세에 가서는 국가에 무슨 잘못하면은 삼족을 멸한다든가, 심지어는 구족까지, 이건 아주 악법이죠. 나쁜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다음에 춘추 자전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다는 거. 모두 가르쳐서 그 사람이 제목감이 되면은 벼슬을 주고, 만약에 부족하거든, 쓰기에 부족하거든, 또한 그로 하여금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선 세대가 일찍이 백성들한테 공덕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말이 국이지 사실은 나라죠. 예. 네, 나라죠. 예. 고로 보답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충후에 지극한 것이다.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여기서 소외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관은 도로의 관이다. 관문이다. 시는 도읍의 시다. 기는 살피는 거다. 정은 세금을 매기는 거다. 자, 관시의 그 아전이 이복과 이연의 사람을 이렇게 살펴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풍속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지역마다 말이 틀리고 글자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에 의해서 문자가 통일됐다고 하는 말은 뭐죠? 모두 육국이 각각의 약간의 그 방언들을 쓰기 때문에 언어가 어느 정도는 통해서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라든가 이래서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조사라고 하더라도 우자하고 또 어자하고 또는 호자하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 같은 어조사 뭐뭐세 뭐뭐스 이런 거 뭐뭐보다 이런 비교급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마다 달리 쓰였다는 거예요. 주로 호라고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초나라에서 많이 썼다. 이런 것을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양자홍이라는 사람이 방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집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참 이런 거는 굉장히
후세에 우리가 그 한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그 표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왜 이렇게. 그래서 이복이연하는 사람을 살피고 거기서 장사하는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택은 처수다. 또랑물 같은 거죠. 량은 어량이다. 물고기를 담아서 이렇게 그 호수 같은 것이죠.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같이 해서 금지법을 설치하지 않았다. 노는 처자다. 오왁지기신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죠. 그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은 그 처자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연대법을 쓰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도 연좌제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약간 그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자식도 취직하고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연좌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지상정으로 저놈이 나한테 우리 집안에 나쁜 애 끼쳤어. 그러면 그 자식한테까지 연좌를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좌전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역적질해서 도망갔는데 그 자식한테 그 아버지가 하던 걸 그대로 물려줘요.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 일을 위해서 복수를 하질 않아요. 왜?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오악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해당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처자식한테는 그 죄를 묻지 않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런 거는 선왕의 양미지정은 그 백성을 봉양하는 정치는 그 처자식을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노인들을 봉양토록 하고 어린이들을 궁일이 여기나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황과 고독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부모 처자식의 봉양을 두지 못하면 더욱더 마땅히 궁일이 여기게 된다. 불쌍하게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죠. 제가 여러분 마음으로 궁일이 여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까지 돈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라도 치근하게 여기는 거지.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치근하게 여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음만 가지고. 자, 얘기 책에 저도 보다 보니까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데, 자,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B라는 친구가 A 친구가 어려워서 아이고 자네 요즘에 그 집안도 어렵고 그러는데 요즘에 어떻게 밥은 먹고 살고 자식은 어떻게 제대로 키우고 사나? 이렇게 말하면 덕담이 됩니까? 요거는 덕담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한 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와 같이 말로만 번지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참 무섭죠. 내용을 알고 보면은. 우리 말로는 그죠. 요즘에 힘들 텐데 어떻게 지내? 이거 뭐죠? 그 듣는 사람이 저 친구가 나를 도움을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속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니까. 근데 나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거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뭐 툭 하면, 마음으로 주고받지, 뭐 이러는데, 제자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러 갈 때도
선생님한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술 한 잔 부고포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서 눈가사탕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요즘에는 뭐 다 돈으로 철저하게 하죠. 예. 고로 반드시 이것을 먼저 삼아야 된다. 신은 소와 정월의 편에 속한다. 편이다. 가는 가다. 경은 그 공공하고 초췌한 모습이다. 왕알 선제라 언어여. 아, 좋구나. 그대 말이여. 이런 소리죠. 맹자가 또 말하기를 왕께서 제가 한 말을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맹자는 여러분, 정말 그 멋진 그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사나이죠. 영웅의 자질을 갖고 있고 임금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비겁한 행동이라든가 아첨, 아부 이와 같은 언행과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당당해져. 맹자는 그냥 당당한 사람이에요. 왕께서 만약에 나한테 조금 부끄럽지만 나쁜 점이 있다네 이런 소리예요. 나는 재물을 좋아해 이렇게 딱 얘기한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제나라 선왕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 척 하거든요. 나는 여자를 좋아해. 나는 음악을 좋아해. 이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나는 재물을 좋아한다. 대어리다. 근데 맹자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가를 보세요. 맹자는 아니 말이야 당신이 임금이면서 왜 재물 같은 것을 좋아합니까? 차라리 명예를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 힘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기분이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임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대화를 할 때 옛날에 공유께서 이 공유는 주나라 선조를 말해요. 주나라 문왕의 조상이에요. 재물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시에 이르기를 내정내창이연을 내가 후량을 우탁 우랑이요 사직 용강하여 궁시사장하며 강가 척양으로 개방 원방 개행이라 했습니다. 이게 시에 나와요. 예. 내정내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 시골 같은 데가 뭐 농사 다 끝나고 그러면은 노적갈이라고 그러죠. 노적. 그냥 들판에다가 곡식을 그냥 쌓아두는 거. 예. 그리고 그렇게 들에다가 그냥 쌓아두는 거. 그리고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걸 말해요. 곡식들을. 내가 후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곡식이죠. 마른 곡식을 마른 곡식을 싸서 여기에다가 뒀다. 전대에 두거나 주머니에 자루에 이 후량들을 싸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사집 용강하야 이런 말들은 여러분 이제 백성들의 어떠한 생각들을 모아서 그와 같은 정신을 빛나게 해서 이런 소리죠. 국민들의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빛나게 해서 이제 싸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결속시켰다는 거죠. 궁시사장하며 궁시라고 하는 것은 활과 화살을 이에 높이 쳐들고 간과 척양이라고 하는 거 간은 이제 방패고 관은 예를 들어서 창이고 척양 같은 경우 도끼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막 높이 들고서 이런 소리죠. 원이라고 이에 이런 소리. 이에 군사를 모아서 싸움에 나갔다 이런 소리예요. 고로 거자는 행자가 있죠. 거자와 행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죠? 유부녀하고 여성들과 노약자들은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죠. 이때에 적과 창의 음식을 쓰면 되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이때 과량이 있은 연후에 가히 원방 개행했습니다. 이에 싸움터의 바야흐로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왕께서
정말로 마늘의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시거든 백성과 같이 똑같이 나눈다면 백성들의 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임금에게 있어서 당신에게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왕이 스스로 호화한다고 여기는 거로, 그런데 취민무지해서 백성들한테 취하는 것이 어떠한 절제가 없다 이런 소리에서 능히 이 왕정을 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 공유는 후직의 증손이다. 이 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명사도 되고 고유 명사도 돼요. 후직은 요순 시절에 농사를 담당했었던, 그러니까 농사를 담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유난히 농사하는 일에 솜씨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농사를 담당했던 장관이었다. 그래서 농사를 했던 그 직책을 후직이라고도 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이름을 후직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증손이라는 거예요. 공유라는 게. 시는 대하 공유 편이다. 적은 노적이다.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다가 싸서 올려놓는 거죠. 후는 마른 곡식이다. 자루가 없는 것, 밑바닥이 없는 것을 그 탁이요, 그 밑바닥이 있는 것을 낭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전대라고 하기도 하고, 모두 다 마른 곡식을 담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풍성하다 이게 아니죠. 담을 성이에요. 담는 것이다. 즙은 안집, 편안하게 모으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결집을 해야 돼요. 국민이 결집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한번 일으키려면은,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총 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민심이 위반돼 가지고는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백성들을 그 편안하게, 그 생각들을 편안하게 결집함으로써 그 국가를 광대하게 하는 것이다. 척은 도끼요, 양은 월이다. 부월 자체가 다 도끼 같은 거죠. 도끼의 일종이니까. 월은 어시하다. 계행은 빈 땅에, 계행은 빈 땅으로 가서 옮기는 것이다. 하유는 어렵지 않음을 말하는 거다. 맹자가 말하기를 공유의 백성들이 풍족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공유가 재물을 좋아하되 공유 자신도 재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거죠. 능히 축이지신, 자기의 그 마음을 능히 미루어서 백성들에게까지 미친 거다. 알고 보면 이것을 들어서 저기다 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저차이, 그 조제피다. 그렇게 해도 되죠. 이것을 들어서 저기에다가 두는 거다. 이제 왕이 재물을 좋아하시되 또한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은 천하 왕노릇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왕이 가로되, 내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나 사실은 여자를 좋아한다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솔직하죠, 여러분. 위선 떨지 않았다는 거죠. 대하르되, 옛날에 태왕께서 이것도 문왕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태왕이, 요거는 이제 태왕에 대한 또 고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뒤에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또 복잡해져요. 색을 좋아했습니다.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요거는 그 비예요. 그 비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시에 또 이제 시를 인용한, 시에 이르기를 고공담보, 요거 보자예요. 이름에 고공담보께서, 이거 이제 내조 주마하사, 어느 날 아침 말을 달려,
이런 것도 여러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달려왔다 저랴. 어느 날 아침에 말을 몰아서 서쪽의 물가를 따라서 기아 땅에 이르셨습니다. 이게 비로소 이제 그 문왕의 선조가 기산 땅에다가 정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 강녀로 하여금 강시성을 가진 여성과 같이 오셔가지고 이런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 안 하는데 같이서 모두 이렇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때 나라 안에는 원녀가 없고 원망하는 여자가 없고 이게 뭐죠? 시집 못 간 처녀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시집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또 내막이 있습니다. 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백성이 늘지 않잖아요. 백성은 뭐죠? 농사를 짓고 경제를 담당하고 군역을 해야 되는 군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뭐로 지키죠? 시집 안 가면은. 그래서 법으로도 여러분 옛날에는 대충 한 15, 6살, 18살 넘으면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또 바깥으로는 광부, 노총각을 말하는 거예요. 노총각. 노총각이 없으니 왕께서 이성을 좋아하신다면 원컨대 백성들과 똑같이 하시면 왕노릇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왕이 또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 호색이면 색을 좋아할 것 같으면은 심지가 고혹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 조금 요것도 글자에 그 어원이 있어요. 어원이. 이 고는 벌레잖아요. 벌레. 이 벌레가 어디에 있어요? 그릇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빈 그릇을 오랫동안 두면은 거기에가 벌레 생긴다는 거를 옛날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혹, 이게 고자인데 이거는 주로 그 나쁜 뜻으로 쓰여져요. 남자가 어떠한 그 여성에 대한 그 음란한 것을 과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도 마찬가지고. 심지가 고혹되어 가지고 이성에 비정상적으로 매혹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의 어떤 정기를 너무나 막 남발한다든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쓰임이 용도가 사치스러워서 능히 왕정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태왕은 바로 공유 구세손이다. 태왕은 공유남보의 구세손이다. 신은 대하 면지 편이다. 고공은 태왕의 본호이니 후세 사람들이 이에 태왕으로 추존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추존이라는 것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후세에 이제 세종대왕이 용비어 참가를 할 때 육룡이 나라사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육룡은 뭐죠? 태조 이성계 이전에 조상들을 5대까지 미쳐가지고 6대까지 이성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육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추존이에요. 추존. 뒷사람이 추존한다. 담보는 태왕의 이름이다. 내조 주마라고 하는 것은 적인의 난을 피했다.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변두리에 해당되는 적당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자꾸만 와가지고 재물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기산 땅으로 피해버린 거예요. 솔은 따름이다. 호는 수에다, 물가다. 기하는 기산의 아래다. 강녀는 태왕의 부인이다. 선은 상이다. 우는 거처함이다. 광은 빈 거다. 이런 소리죠. 무원강자는 이것은 태왕이 색을 좋아하셔서 자기의 마음을 능히 미룸으로써 백성들에까지 미친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건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시전이 이렇게 시의 내용을 처음에는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은 허사가 많아서 그래요. 예. 그러나 대충 이렇게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 이런 게 뭐 율이 뭐냐? 예. 의미가 없어요. 예.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양식으로되 맹자가 인군과 더불어 말하며 모두 그 선한 마음을 확충했다. 그래서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았다. 격기군심이라 그랬죠. 격기 비심,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았다. 그래서 자 부지 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에 나가고 사를 논하는 것에 끝이지 않았다. 단순히 그냥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그냥 거기로 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항상 이렇게 확충해 나갔다는 거죠. 만약 사람의 신하가 되었는 자가 이를 논할 때 매양 이하 같다면 어찌 능히 그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런 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뭐 요순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상으로 보면은 훌륭하죠. 그러니까 요순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런데 요순 이후에 요순 같은 임금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마천은 사망 오제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에서는 요순을 정사를 아직도 안 봐요. 왜? 고고학에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나라, 상나라 역사는 현재는 거기는 역사로 정사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은나라 그 은어에서 발굴된 각골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은나라 역사를 밝혀냈어요. 어느 정도는.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고고학으로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헌학도 중요하지만 먼저 문헌이 중요하죠. 문헌의 기록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만 그것의 사실 여부를 쿠세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조작하고 위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물증의 증거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른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가 있고 나서 실질적인 어떠한 사실적인 그 세계 속에서 요순과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서전에서 말하고 중국 사람들이 입만령 요순 그런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인권을 요순처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성질이 있어요. 운항, 주자죠. 내가 이러는데 이 편은 머리에서부터 이장 이르기까지 대의가 다 같다. 종고, 원유, 육안의 즐거움과 호령, 호화, 호색의 마음은 모두 여기서도 또 천리로 둔 것이요. 인정상 능이 없을 수가 없는 바다. 여기서는 유라고 그랬고 천리 자연의 그 같은 이치라는 거죠. 주자가 이런 말 참 좋아하잖아요. 인정으로 봤을 때 없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죠. 호용, 호화, 호색 이런 거 음악 소리 듣고 정원에서 노는 거 좋고 유람하는 거 여행하는 거 좋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역접이죠. 천리와 인욕이 이게 이제 그 주자 성리학적인 표현이죠. 천리, 인욕, 동행 이정하니 같이 행함했는데 다른 감정이니 이것은 이치를 따라서 천하의 공적인 것은 성현이 소위 진기성이요. 여기 맹자 나오죠. 나중에 그 성품을 본래 타고난 성품을 다 하는 것이요. 종욕이 이 종이라고 하는 거면 쫓을 종이 아니에요. 여기 다르잖아요. 쫓을 종은 이렇게 쓰는 게 이건 놓다 소리예요. 놓을 종. 마음대로 놓다. 욕망대로 마음대로 추구하는 것을 이럴 땐 종이를 써요.
욕망을 마음대로 충족시켜서 나 한 사람한테 사사로움인 것은 일반 사람들이 천리를 없애는 거다. 이 두 가지 사이는 능히 한 터럭, 그 머리 한 터럭의 차이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 천리와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터럭도 능히 한 터럭의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불용발이라 그래. 간불용발. 저도 그 전에 금계요약 주석 쓸 때 간불용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 차이는 한 터럭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12득실에, 그런데 그 11득실의 귀착점은 서로 떨어짐이 멀다. 이 두 가지 그 천리와 인욕이 굉장히 밀접되고 같았지만 그 12득실의 그 결과는 서로 멀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맹자가 당시의 그 인군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것도 재밌죠. 그 사람이 묻는 바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죠. 부석어 기미지제하시니. 제가 여기다가 왜 이런 표시를 했냐면은 이와 같은 용어가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이 그 소위 말해서 사단 칠정론이라든가 주자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기미 이 사이에서 아주 그 조짐에서 발생되어질 때 그것을 분석한다 소리예요. 하시니 모두 아린욕이 존천리로 한 이유다. 이게 주자 철학의, 아니 맹자 철학의 핵심 사상이에요. 아린욕이 존천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 왕도를 존중하고 그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 그리고 또한 공부에 있어서 아린욕이 존천리, 인욕을 막고서 천리를 두는 거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이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저는 형벌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멋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순수한 말이죠. 여러분, 순수한 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을 인욕을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가 있죠? 인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죠. 이게 인간을 도덕적으로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 말을 결국은 해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윤리잖아요, 이게. 이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게? 어떻게 인욕을 막죠, 우리가? 농사 짓고 살면은 그래도 거기도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여자 보고, 남자 여성 보고, 그러면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다 통하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주 멋진 말이지만 동시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다. 그 법은 잘못 소원한 것 같으나 실로 아주 빽빽하다, 치밀하다는 소리죠. 맹자가 말하는 것은 그 법은, 여기는 요즘 말하면 잘못 뭐뭐한 것 같다, 소원한 것, 느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치밀하다. 그런 말이 그 노자 도덕경에서도 나오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 천망이 회나 소이불론이라. 천망의 하늘의 그물이 회해, 엉성엉성해, 드문드문 코가 짜여져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가지, 소이불로. 어느 것 하나 소원한 것 같지만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 산은 쉬운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우니 학자는 이것을 체험할 것 같으면 그 곡학아세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곡학아세라는 말은 한나라 때 그 어떤 학자가 쓴 말이에요. 어떤 학자가 그 나이 70인가 늦게 등용이 됐는데 그 당시 젊은 학자들이 곡학아세를 했어요. 학문을 왜곡하고 세상에 아부하는 말을 했어요. 그 인기도 막 얻고 그랬죠. 곡학아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새겨 들어야 될 말이죠. 참 왜냐면은 뭐 저야 뭐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탁 많습니다. 이거 마땅히 극기 복리에 단서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